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마켓 인사이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특히 네. 이제 지난 주말 마감 상황도 지난 한 주 동안 움직임도 저희가 좀 잘 살펴보면서 이번 주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고 네. 휴가 참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에 건강 좀 어떻게 주말 사이 좀 괜찮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악화돼서 이번 주부터 조금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유, 어떡해요. 아유, 오늘 일단 하시고 오늘 병원 가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네, 지난 주... 죄송합니다. 제가 몸 관리 못해서.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너무 혹사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간략하게 그러면 살펴보고 오늘은 네, 지난주 후반에 미국 시장이 나름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좀 줬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한 주 동안 살펴보면 나스닥이 5.6%를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는 1.4% 선방했죠. 이것은 75bp 금리 인상 후에 최저금리 수준이 상향될 수 있다. 이 얘기와 함께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고 빅테크가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5.6%를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1.2% 반등한 것을 포함해서 5.6%니까 지난주 나스닥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4% 하락을 했습니다. 주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1.2% 반등했고요. 그래서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은 주간으로 3% 하락, 지난주 금요일 날 1% 반등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지표의 변화가 컸습니다. 유가가 92달러까지 올라왔고요. 달러인더스가 110포인트 레벨까지 떨어졌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지금 여러분 화면 보시면 빨간 글씨로 원화 환율이 여기 환율에서 1,40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원화가 한 15원에서 20원 정도 떨어지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화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위안화도 7.3위안 달러 대비해서 7.18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의 폭 그리고 터미널 레이트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제 수익률이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지표들은 하향 안정화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의 주체는 반도체가 급반등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마이크로소프트가 3%, 인텔이 4%, 엔비디아가 5.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오늘 이것은 영향을 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갭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금요일 날 후장에 다시 반등을 해서 코스피가 0.8%까지 떴잖아요. 그때 이제 상해종합지수가 5%까지 떴어요. 주간으로.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 2% 정도 올라왔고요. 항생지수가 급등했거든요. 이게 지난주 후반에 뭐 때문에 이게 있었냐면은 봉쇄령 해제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신 기사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주었거든요. 그런데 공식 발표로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한다 이렇게 좀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등락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장도 보시면 지난주에 코스피가 3.5%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가 0.9% 상승했는데 지난 한 주간 외국인들이 1.46조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 순매수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견조한 코스피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국내 기관 매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섹터로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사우디의 네옴시티 및 플랜트 그리고 수소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해종합지수가 2.4% 올라왔고요. 항생지수가 5% 급반등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공식 발표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계속 유지한다. 뭐 내년 2분기 돼야지 뭐 좀 해제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올라온 부분들이 좀 상쇄하는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미국이 워낙 강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오늘 갭 상승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간선거가 뭐 당연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중간선거가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10일 날 미국의 CPI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이 CPI의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8.1%로 보고 있네요. 지난 9월 달에 8.2%였고요. 그리고 9월에 코어 CPI는 6.6%였는데 이번에 6.6%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I가 8%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 지난번에 우리 엄청나게 시장 크게 충격을 줬잖아요. 네네. 이번에 똑같이 10일 날 나올 미국의 CPI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팔자 아래로 내려가면 그러면 시장은 화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시장을 좀 실망시켰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또 시장도 이번에도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살펴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측면이지만 중간선거로 인한 그 이후에 정책적인 것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CPI, BPI, 그리고 미국의 CPI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발표들이 많네요. 그리고 네. FOMC 회의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발언들이 나오잖아요. 이 발언에 의해서 시장이 등락하니까 그 부분도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수급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11월 둘째 주까지 왔습니다. 이 시점 돼서 그동안에 있었던 걸 쭉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캐나다나 호주, 노르웨이에서 인상폭을 조절했죠. 그리고 FOMC 성명서에서 속도 조절에 대한 시사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기 및 실적 지표가 하향되겠죠.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는 무게감이 실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제 이 금리 인상이 높게 해놓고 그것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는가의 국가 간 차별 이게 중요하게 향후에 내년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좀 그 밑에 말씀드리지만 좀 중기적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표현이냐면요. 지금 캐나다나 호주, 노르웨이하고 미국하고 가계부채 비율이나 아니면 주담보대출의 이자율이 달라요. 그 부담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지금 금리를 이렇게 올려도 가계부채 자체가 낮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변동금리 자체가 미국은 변동금리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릴 수 고정금리죠. 있는 거예요, 얘들은요.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가계부채가 워낙 뭐 100% 넘고 GDP 대비 100% 넘고 그리고 변동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똑같이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왜 쓰냐면 미국이 지금 터미널 레이트를 이렇게 높게 잡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데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경기나 실적이 하향되면서 금리를 낮추면서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하향으로 갈 거냐는 너무 빨리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시장의 관심은 지금 물가나 이런 부분에서 경기 침체와 신용 경색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10월에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빅테크는 실적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상대적으로 계속 다우존스 산업지수나 산업재 쪽이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FOMC가 마감됐고 실적 발표도 거의 마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납법과 대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서 자 중간에 빨간 글씨로 또 써놨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CPI가 8.1 지금 보고 있는데 8.0이든 아니면 7자를 보게 되면 시장은 화답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화답을 할 거냐? 나스닥에서 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대 때문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옮겨야 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사실 이것에 따라서 상당 부분 섹터나 종목의 등락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감안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화살표를 써놓고 여전히 제한적 반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의견들을 들어보고 보고서를 읽어봐도 이번에 반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이번 반등을 어디까지 갈 거냐는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후에 4분기서부터는 또 내년의 실적에 대해서는 감익,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신용 경색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15, 16일 날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은 주요한 정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정책 이해관계에 의한 정책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서 끌었던, 밀었던 그런 정책들이 바뀔 수 있거나 또는 더 강화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주식시장은 굉장히 예민하게 그런 것들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먼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매크로 시황에서 미국 시장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이번 주에 시장의 방향을 좀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CPI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연준 인사들의 거론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등락할 것이다. 그런 등락 속에서 상대적으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선반영하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낙폭과되어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빅테크나 나스닥 종목들이 반등을 한다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좀 길게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라서 이렇게 좀 써왔는데요. 지금 여기 환율이 1,403원까지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달러 하락, 원화의 하향 안정은 외국인 매수를 계속해서 있지 않겠냐 연말까지는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최소한 나쁘게 보더라도 하락 방어 또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요 이벤트인 FOMC 마감되었고요.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나서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연말 들어가면서 연말 쇼커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 요인에서는 전반적으로 추가 반등에 대한 그런 심리 상태가 조금씩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의심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반등 시도는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 발표를 지난 5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중화권 증시의 변동성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장중에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수급적 요인은 위쪽으로 좀 제한적이지만 반등을 더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을 좋게 볼 혹은 뭐 기대를 가져볼 뭐 여러 안 좋게 볼 뭐 요인도 당연히 여러 가지가 좀 있을 텐데 지금은 한 몇 주 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좋게 보려고 할 만한 요소들이 좀 더 나온 거는 사실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 내가 이거 어디까지 볼 거냐? 이 부분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려서 질문도 한번 주셨던 2350포인트. 여러분 한번 차트 보시면 주봉상의 20주 이동평균선이 2350포인트를 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요. 오늘 아마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돌파할 때 제가 요를 중요한 때만 요 지금 차트를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두 번째 줄에 빨간 글씨 두 번째 줄에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써놨습니다. 돌파 실패, 돌파 후 조정, 그리고 돌파해놓고 조정 후 재상승, 조정 후 하락 추세에 대해 다시 진입. 이 네 가지 경우 수반이 없잖아요. 지금 상황은 돌파 후 조정의 두 번째가 가장 지금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돌파 후 급상승 없습니까? 돌파 후 재상승이라고 제가 거기에 이제 돌파 후 재상승.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예요. 돌파 실패 그러면은 실망하면서 던질 거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돌파 가능해 보입니다. 2350% 위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쭉쭉 가냐 그게 아니고 조정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항상 돌파하고 나서는 조정이 있는데 조정을 살짝 보이고 재상승할 거냐 아니면 다시 그냥 하락 추세로 갈 거냐. 이게 그 다음의 관건이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조정 후에 재상승으로 가면은 시장 분위기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주봉상에 소위 말하는 헤드앤숄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심리는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모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기초 분석 자주 얘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기초 분석이라는 거는 모든 지표들이나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져서 그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기초 분석에서 헤드앤숄더가 나타나면서 꺾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심리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심리가 주식을 사려고 하냐 팔려고 하냐를 사람들한테 다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차트에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차트도 플러스 알파로
같이 보통 그래서 보조로 본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 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들이 박병창 부장님의 그 책 뭐죠? 매매의 심리였나요? 거기에도 등장합니까? 네, 매매 심리, 매매 기술에 다 써놓은 네, 내용들이고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의 시장을 결정 지을 텐데,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널리스트 부분이나 가치 분석을나 아니면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건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 조정 후에 재상승할 거냐 아니면 하락 추세로 다시 갈 거냐는 차트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결정될 거다.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결정될 거다. 그런 환율 거거든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선호의 차이이긴 해요. 그러나 양쪽을 다 우리가 더 보면서 좀 판단해 보자. 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무기가 것입니다. 한 개 있는 것보다는 두 개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계속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거는 지금 코스피는 확실하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닥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코스피가 안정화되면 뒤따라가면서 더 빠르게 움직이는 특징을 보이거든요. 우리 시장,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 시장이 최근에 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장 못 가고 있다가 미국 시장이 거기서 탄탄하게 있으면 뒤따라가면서 빠르게 오르는 그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네. 시차가 있습니다.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 지금 뭐 금토수 얘기 아까도 잠깐 말씀을 좀 주셨던 네.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지금 불확실성으로 있는 이런 정책들이 결정이 나야지 심리가 좀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난 후에야 수급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맞을 거고요. 코스피는 전체적인 시황을 쫓아가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우리 시장이 그렇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떠나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구나 이런 느낌에서 제가 한 세 가지 뉴스를 1번, 2번, 3번은 비슷한데요. 내용이. 미국이 지금 수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UL에서 과도한 규제를 우려한다라는 그런 타이틀로 미국 정책 비판 결의안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틀 내용들의 뉴스는 어떻게 나오냐면 중국의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푸틴이 참석하면은 나는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블룸버그 뉴스는 미국이 지난 5일 날 대만과 직접 무역 협상을 위해서 미국 타이완의 이니셔티브 정책에 협력하겠다. 그래서 정책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의 무역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1번, 2번, 3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공조 안 되겠구나. 그러네요. 뭐 하나 이렇게 해결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요. 안 되겠구나. 네. 우리가 여기서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좀 안 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구나. 그렇게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뉴스는 사우디에서 폭스콘에서 애플카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뉴스 자주 저도 전해드렸고 그렇게 뉴스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폭스콘이 사우디와 손잡고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우디의 국부펀드가 폭스콘과 합작법인 시어라는 기업을 설립해서 기업의 부품은 BMW를 쓰고요. 네. 폭스콘의 자율주행 등 전장 부품을 써서 2025년 이후에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안 좋은 뉴스요. 인텔 서버용 CPU 이거 2022년 올해 말에 양산하겠다 그러는데 또 연기했습니다. 내년으로 또 연기했어요. 인텔 이제 뉴스 하지 마세요 이제. 이거 기다리는 우리의 어깨 그 계속 사파이어 기다리고 레피지 있는 그거요? 네. 에휴, 진짜.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지난주에 뭐 나한테 뭐 사파이어 다음 뭐냐고 계속 물어본 사람 누구예요? 사파이어도 안 하는데 지금. 접니다. 제가요. 루비니 에메랄드니 그런 얘기 하지도 말란 말이에요. 아유, 인텔은 이제 끝났어. 안 돼, 여기는. 그래서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있지만 이 DDR5의 부품 소재에 우리 코스닥 종목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그런 뉴스가 있어서 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섯 번째 뉴스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려와이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유럽 배터리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잇따른 난관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가
은행 관리 들어간다 표현 드렸잖아요. 이제 파산 위기 있다라고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브리티볼트의 대주주가 이탈리아 이탈모툴도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유럽권에 있는 배터리 생산 기업들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K 배터리 쪽에서는 좀 계속 수혜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큰형님 박병창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네. 우리 오건영 부부장 모시겠습니다. 박 부장님 네. 오늘 진료 잘 감사합니다. 받으시고요. 네. 연락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